네, 반갑습니다. 자, K2 2기 14회 강의인데요. 교재는 변사기 민법 비법 노트입니다. 본문 쪽이 224쪽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한 20여 페이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강의 계획표에 있듯이 키워드를 가지고 법률을 끄집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번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갑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C는 연대보증인을 구해오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B는 우선 당사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았고, C는 D의 연대보증 아래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년 3월 1일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C를 찾아가 몇 개월만 더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여 2010년 2월 1일 C와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년 10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변제기 연장입니다. 한편 D는 2010년 1월 10일 A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했고, 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했다. 그 직후인 2010년 1월 12일 C에게 A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0년 1월 18일 C에게 도달되었다. 문제: D의 소송 대리인 D는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선 것이어서 이사 사임 직후 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이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대보증 계약 해지했으니까 연대보증 채무 안 진다. 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주장. 나아가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 기한을 연장한 이상 그 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채무의 기한을 연장한 이상이라 했습니다. 주채무 기한을 연장한 이상을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실관계에서. 사실관계 세 번째 동그라미요. 변제기를 연장했죠. 변제기를 연장. 그러니까 주채무 기한을 연장. 변제기 연장입니다. 요게. 그거 연결시켜 놓고요. 이상 그 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위 각 주장이 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예. 자, 어떤 문제입니까? 회사 이사로 있다가 부득이하게 보증했다. 보증했는데 이사직을 사임했죠. 퇴사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직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데 퇴직했다는 것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에요. 사정 변경. 그래서 거기 보면 연대보증을 해지한 이상 부득이하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권 행사죠. 아, 사정 변경에 관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사정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장 봅시다.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사임 직후 해지한 이상 보증은 부당하다. 자, 가능하면 문제와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써서
답안에 현출시키기 바랍니다. 그 현출하기 좋죠, 그요. 그래서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정했다는 표현 써야 됩니다. 자, 키워드가 부득이하게 하나입니다. 왜? 안 한다 하면 너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예. 부득이. 또 하나, 사정 변경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퇴직입니다. 퇴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키워드라고 하면 먼저 키워드가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빨간 펜을 이렇게 걷든지 또는 별표를 하시든지요. 그 단어에.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가령 여기에 111과 연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에서 가령 여기에 부득입니다. 부득이.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십시오.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맨 처음에 다 연결시켰는데 너무 난삽해요. 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법리를 끌어와야 되구나. 이 법리가 생각이 나야 되구나.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여기서 이 법리 끄집어내고 여기서 이 법리 끄집어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쉽게 보이실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키워드는 별표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뭐 자 있으면 자 가져오셔도 좋고요. 그냥 연필로 쭉 연결시켜도 괜찮습니다.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식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문 말이죠. 조문.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업을 하면서 조문이 조문이 나오는 거 반드시 찾아가서 볼 겁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해당 조문, 이미 기출된 문제, 실제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기출된 문제에 나온 조문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는 뭐 형광펜 같은 거 해당 부분에 쭉쭉 꺼 놓으세요. 조문 제목 같은 거라든지 조문 1항, 2항 있으면 1항이 나왔다면 1항에 이렇게 형광펜을 꺼 놓던지요. 그래서 나중에 쭉 한번 조문만 보면 그런 법리가 떠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시험 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길 권해드립니다. 네, 하는 몫은 여러분들 것인데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지했다. 해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를, 키워드를 찾으십시오. 그건 눈에 확 띄게 해놨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동그라미에 1억 원입니다. 1억 원. 사정 변경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확정 채무입니다. 계속적 거래로는 불확정 채무해야 돼요. 근데 1억 원이라는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득이에서 111에 연결시켜 놓으세요. 부득이에서 111에 연결시켜 놓으세요.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논거가 목차 보겠습니다. D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이상 연대보증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이사지위에서 한 연대보증을 사임 후 해지할 수 있나? 보증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111.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꼭 가지고 오세요. 노란 펜에 문제 노랗게 되어 있는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그거 쓰세요.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후 퇴직 해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퇴직이었죠. 그 퇴직 별표 쳐놓고요. 퇴사한 때는 판례 원문 그대로고 퇴직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사정 변경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판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 거래라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한 보증의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112에 연결시켜 놓으세요. 1억 원. 그걸 112에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 판례도 떠올라야 되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보증계약은 근보증과 같이 이게 포괄근 보증, 한정근 보증 있습니다. 근보증과 같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한 보증에 한한다. 사안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1억 원이죠. 1억 원이라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은 한번 봐보세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D1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연대보증이 내 동의 없이 주채무 기한, 즉 변제기를 연장한 이상 그 후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제목 주채무 변제기 연장 효력이 보증인 D에게 미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부분 동의 없이 그게 키워드죠. 동의 없이 키워드 동의 없이 빨갛게 동의 없이 별표 쳐놓으세요. 그걸 1, 2에 연결시킵니다. 1, 2에 연결시킵니다. 자, 1억 원이라는 확정 채무입니다. 1억 원이라는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인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주채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은 보증인 책임을 가중하는 게 아닙니다. 변제기만 연장한 겁니다. 거래액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변제기만 연장한 겁니다. 변제기를 2010년 3월 1일에서 변제기를 어떻게 연장했나요? 2010년 10월 1일까지 가령 1억 원 갚는 기준이 2010년 3월 1일인데 10월 1일까지 그건 보증인 책임을 가중한 게 아니죠. 1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책임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 써야 됩니다. 보증인 책임을 가중하게 되면 안 따라가죠, 보증인이. 원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만 가중하는 게 아니므로 보증인은 기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D1의 주장,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동의 없이를 1, 2에 연결시켰습니다.